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맛있다라는 겁니다. 이뮤니티 플러스 분말 형태이고요. 일반적으로 분말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식감과 관련되어 있는 불편함을 많이 얘기를 하죠. 뭉친다라든지 텁텁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이뮤니티 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시원한 느낌과 함께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잔물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제품이에요. 아이들의 기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와 오메가3 젤리 제품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기본적으로 성장과 두뇌 면역이겠죠. 이 중에서 특히나 면역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실 건데요. 이뮤니티 플러스 말 그대로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출시가 되면서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시장 상황부터 제품의 특장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출산율이 낮은데도 시장성이 있는가? 출산율이 낮죠.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임 여성 한 명당 0.92명이더라고요. 0.92명. 그래서 이 출산율, 가임 여성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가임 여성이라는 것은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우리가 출산율,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0.92명 굉장히 낮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 보니까 남아공 같은 경우 1.85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2.34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남아공과 사우디를 예시를 드니까 어느 분께서 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라도 좋지만 좀 다른 나라, 우리가 좀 인지도 있는 나라를 좀 비교해 달라고 얘기해서 미국 자료 한번 봤는데요. 미국 자료 같은 경우에는 1.78명이고요. 영국도 비슷합니다. 1.75, 프랑스 같은 경우 1.85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키즈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12년부터 지금 보는 건 건강기능식품 시장인데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 아동산업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3대 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 매출이 좀 떨어졌지만, 2017년도 자료, 상반기 자료를 보게 되면 3대 백화점, 신세계나 현대나, 롯데백화점의 아동 상품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됐다, 그 당시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16년도부터 떨어지는데, 그때도 증가됐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현대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11%, 16년도에 전년 대비 18%가 증가됐고요. 17년도에는 전년 대비 16.7%가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린이 산업의, 아동 산업의, 키즈 산업의 특징은 프리미엄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내 아이에게는 좀 더 좋은 제품, 믿을 수 있는 제품, 가치 있는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그런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로 봤을 때는 지금 채팅창에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골드키즈라고 얘기를 하죠. 외동아들, 귀한 어린이 세대를 의미하는 골드키즈 트렌드도 있고, 키즈케어라고 얘기를 하죠.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는,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서비스. A포켓이라고 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8개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한 아이에게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 조부모, 이모, 삼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한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원래 A포켓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반 일본에서 식스포켓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식스포켓. 6개의 주머니가 한 아이에서 간다는 거. 근데 이제는 이모와 삼촌들이 결혼 안 하고 그 이모의 삼촌들의 돈이 우리 아이에게 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죠. 이렇게 아이들의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 성장하는 추세에 맞춰서 어린이 건강기능식품도 성장하고 있다. 블루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유아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또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10대 자녀 가구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률이에요.
그 어느 세대보다 높습니다. 2018년도 기준에 70.7% 구매 경험률을 나타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높죠? 근데 이 자료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국민 영양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더 재밌는 자료가 나옵니다. 어떤 자료냐면, 그럼 어느 연령대에 특히나 많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느냐? 연령대별 식이보충제 복용 경험률이에요.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지속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률을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1세에서 2세까지가 71.6%입니다. 전 연령대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 3세에서 5세 63%입니다. 12세에서 18%, 30%.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19에서 29세까지 35% 정도고요. 이후에 서서히 늘어나게 됩니다. 40대 중반에는 50%대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 생애주기로 봤을 때 건강기능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연령대가 바로 영유아기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아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3세 미만의 아이를 얘기하고요. 유아 같은 경우는 3세부터 미취학 아동, 취학 전기까지를 우리가 유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생애주기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잘 보세요. 1세에서 2세의 71%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국민 건강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영유아의 영양 섭취 현황을 보게 되면 이 그래프와 딱 맞습니다. 1세에서 2세까지는 칼슘이 90%가 좀 부족해요. 100 미만이기 때문에. 근데 3세에서 5세의 경우에는 칼슘과 식이섬유와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나오고요. 6세에서 11세가 가게 되면 에너지, 철분,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C 전체 구성이 100% 미만, 즉 권장 섭취량 대비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는 시점에서, 즉 미각이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단계에서 부모님들이 권장하는 영양소 제품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시기가 중요할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두뇌 발달의 80%가 6세까지 발달한다는 거. 또 한 해 평균 체중 증가, 이 시기에 2.5kg 정도. 신장도 5.5cm, 골질량이 50%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섭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입맛이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입맛을 관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바디킴 마이핏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시기에 아이들의 식생활을 관리해 주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가 나이가 들면 다이어트 대상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적절하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 더불어서 그 성장 시기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식품 선호도는 일반적으로 유아기 때 형성됩니다. 영아 때가 아니라 유아기 때. 3세부터 추학 전에 형성이 되고요. 청소년기에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시기에, 특히나 유아기 시기에 적절한 영양 공급과 더불어서 적절한 식사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유아 식생활 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식재료 선택, 편식, 주변인의 도움받기, 식사 부진, 가장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정리를 해드리면 채소와 과일, 친숙도 올리는 것,
기본적이고요. 식사 시간을 좀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도, 놀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극적인 음식은 무조건 피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 그 민감도가 계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것. 더욱더 우리 신체는 자극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전에 섭취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단맛과 높은 수준의 고소한 맛, 높은 수준의 짠맛을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극적인 음식을 권장하지 않는 것. 그 자극적인 음식에는 짠맛과 단맛과 뭐 고소한 맛뿐만 아니라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음식도 좀 배제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이럴 때는 야외 활동을 좀 더 시키거나 아니면 그 식재료에 대한 거부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방법, 조리를 하는 방법 또는 그 양을 소량으로 섭취시키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 건강기능식품 필요할까? 뭐 결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왜?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이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양극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량의 과다의 시대, 또 미량의 영양소 결핍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꽤나 놀랐는데요. 외식률이 높아요. 집에서 잘 챙겨주지 못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외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세에서 2세 정도 아이 1회 외식률이 30%대입니다. 3세에서 5세 35%대이고요. 6세에서 11세 42%대입니다. 집에서 챙겨줘도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데 외식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공급해주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권장 섭취 대비 낮은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뭘까? 아이들의 필요한 영양소는 뭐 어느 한 영양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표적으로 이런 영양소를 많이 권장합니다. 앞서 뭐 비타민 C라든지 뭐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셨죠. 뭐 또 요즘에 부모님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 전문 제품이죠.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권장을 해야 됩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비타민 C는 뭐 항산화 기능을 수행하고 단백질과 더불어서 콜라겐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영양소인데요. 우리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섭취를 좀 부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인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핍률이 굉장히 높은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또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은 2000년도에 상향 조절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이 올라가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꾸준히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른 영양소가 그랬거든요. 근데 비타민 C는 2000년도에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녀 이전에는 하루 60mg을 권장했다가 2000년도 이후에 상향 조절되면서 남성 하루에 90, 여성 75를 권장하게 됐습니다. 왜? 현대인들에게 그만큼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좀 더 첨부가 되는데요. 이 기본적인 권장량이라는 것이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양, 그 개념보다는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이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비타민 C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부족하다. 인지도가 높지만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고요. 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면 비타민 치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 인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 C는 혈관, 힘줄, 인대, 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왜? 콜라겐 합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또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부분 또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미토콘드리아로 지방을 이송시켜주는 데 필요한 카르니틴 합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비타민 C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연, 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 있죠. 뒤에 설명드린 이뮤니티 플러스 면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많은 비타민 종류 중에서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를 쓸 수 있는 비타민이 흔치 않은데요. 그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아연입니다.
이 아연이라는 영양소는 성장 발달의 가장 기본이 되고요. 면역 반응, 신경확산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연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구조 기능, 그리고 촉매의 기능, 조절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3대 기능이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아연이라는 것은 성장기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올려주고요. 또 면역물질을 생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의 기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무엇일까? 머릿속으로 고민하시면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를 권장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딱 찍어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라고 하실 때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C와 아연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본적으로 권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요. 또 기능도 좋기 때문에 권장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기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질까? 제가 구태여 이 페이지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시장하고 달리 어린이 시장은 구매자와 사용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일반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 구매자가 사용자입니다. 제가 넥타이를 구매해요. 그 넥타이를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구매한 제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구매자가 만족하면 사용자가 만족하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어린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매자를 만족시키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구매자를 만족을 시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구매자만 만족시키니까 실사용자의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시장의 특징은 구매자와 사용자를 동시에 만족시켜라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택 기준도 구매자를 만족시키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시면 일단 부모님이 생각하는 구매 기준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에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분과 안전성, 기능성, 브랜드, 품질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성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택 기준을 높게 잡고 있다. 즉 브랜드, 안전에 이런 부분이 부모님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과연 어떤 기능을 해 성장과 면역과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면 많이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좀 다릅니다. 아이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기호성입니다. 편의성과 기호성, 맛과 식감을 만족시키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뉴트리키즈도 변하고 있습니다. 뉴트리키즈 평생건강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많이 변화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전반적인 부분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신뢰성, 전문성, 안전성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고 기호성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종합 비타민 무기질 같은 경우 2011년 9월에 구미 제품이 새롭게 나옵니다. 기존의 제품과 더불어서 좀 더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구미 제품이 나올 예정이 있고요. 이번에 2020년 10월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오메가3 젤리 제품이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인이 갖춰질 예정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점만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미트 플러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호성을 확보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에요. 기호성 부분에 있어서 맛.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섭취시키시기 위한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브랜드를 봤을 때에는 부모님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죠.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C와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 10억, 비타민C 30mg 하루 섭취 기준입니다. 아연 같은 2.6mg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기호성에 맞춰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사르륵 녹는 달콤한 맛 이뮤니티 플러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뉴트리키즈 오메가3 젤리 제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메가3는 이제 기초 영양소군에 들어갈 정도로 광범위하게 우리 신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게 되면 이 오메가3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 기억나실 겁니다.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혈중 지질과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공존이 변경이 되면서 어떤 문구가 들어갔냐면 기억력과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함량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됩니다. 뭐 1일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0.6에서 1g을 섭취하게 되면 눈 건강이라는 문구를 쓸 수가 있고요. 0.5에서 2g 같은 경우 혈중 지질 개선, 혈행 개선을 쓸 수가 있고요. 0.9에서 2g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섭취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오메가3라는 영양소가 이만큼 광범위하게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함량에 따라서 물론 광고 문구는 다르게 되겠지만 기억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영양적으로 가치 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메가3라는 영양소가 좀 가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좀 포인트를 잡고 좀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오메가3 제품이다라고 설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서 얘기 드린 이뮤니티 플러스 제품과 더불어서 오메가3 제품이잖아요. 어린이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마 오메가3라고 하면 지금도 생각하는 게 바다가 오염됐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원재료를 바탕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중금속 관리를 철저히 합니까? 뭐 대표적으로 납과 카드뮴, 풍순 관리를 많이 합니까? 어린이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서 더욱더 많이 신경을 썼다. 오메가3 국제협약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최대 50배 정도 이 기준을 강화해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제품을 섭취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제품 역시도 10월 20일 날 출시가 될 예정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시 프로모션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품 구매 시 증정품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이 제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제품, 뭐 보문 제품도 중요하겠지만 슈퍼 스무디 제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취향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프로모션 한정으로 나오는 거고요. 기존에 아마 섭취하셨던 적이 없을 거예요. 새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모션 이후에도 나오지 않을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채팅 굉장히 많은데요. 잠시만요. 네. 아, 네. 사장님. 네, 제가 채팅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네, 거대한 네. 양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네네. 아우, 이제 네. 마이크도 안 되고, 제가. 네. 사장님. 인사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도망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댓글에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댓글창이 폭발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정말, 네네. 이 많은 질문들을 다 해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차근차근 그래도 저희가 시간이 조금 이제. 진짜 많이 적으셨네요. 네, 정말 많죠. 네. 네네. 제가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했는데요. 일단은 강의 하시면서 네. 오늘 또 어떠셨어요? 두 번째 강의 저희 해주셨는데. 네, 늘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용은 정말 방대한데 네. 그렇게 느끼셨다니 또 색다른데요. 저희가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바디키 마이핏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네. 거의 주가 그런